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6학년도 6월 고2 국어 모의고사 34번부터 36번 문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쪽과 1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죠. 34번 문제입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A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의해서 읽어줘야 될 것 같고요. 35번으로 가시면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에서 미음 부분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35번에서 구체적인 어떤 구절마다의 의미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부터 미음까지는 좀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고요. 문맥적으로 파악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36번 문제는 이 작품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힌트가 되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해 인간성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작품 속 배경인 한국전쟁은 아주 중요한 힌트죠.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진행되었기에 소설 속 마을 사람들은 남과 북에 모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마을 사람을 해치거나 그것을 방조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전쟁의 참담함을 고발하고 있다. 전쟁의 참담함, 이것이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기를 통해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현대소설 문순태 그 작가의 말하는 돈인데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소리도 우리에게 좀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요. 낯선 작품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소설을 분석할 때는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린 까치밥이 없어지던 날 월공리에 있던 붉은 별을 붙인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죠. 남과 북이 서로 뺏고 빼앗기는 싸움을 계속 했으니까 그 가운데 있던 마을 같은 경우는 북한이 점령했다가 또 남한이 점령했다가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붉은 별을 붙인 사람들, 이건 북한군이 되겠죠. 그들이 사라지자 피란 같던 마을 사람들도 돌아왔다. 친정에 가 있었던 부면장내 부인과 아이들도 거지꼴이 되어 돌아왔으며 서울에 있던 도련님은 푸른 제복에 권총을 차고 나타났다. 푸른 제복에 권총이니까 이제 뭐 남한군 뭐 이렇게 되겠죠. 집으로 돌아온 부면장내 가족들은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두 어른의 죽음을 별로 마음 저리게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이장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돌아온 그들은 슬픔을 짜낼 기력마저도 없어 보였다. 그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 몇 날을 푹 자고 나서야 서서히 슬픔과 분노를 함께 떠올렸다.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다. 그러니까 이 죽음보다도 어떤 그 인물,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 생애적인 욕구가 되겠죠. 식욕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서야 드디어 이제 죽음을 실감하게 된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자기 가족을 누가 죽였느냐면서 눈에 빨간 자운형 꽃 같은 핏발을 빳빳하게 세웠다. 아주 그냥 분노에 차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핏발선 눈을 보고 있으며 마치 자신이 죄지은 사람처럼 심장이 오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쫙 빠졌다. 눈에 핏발을 세운 그들이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 어느 놈이냐면서 뿌드득뿌드득 이를 갈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창을 깎아들고 한데 어울려 횃불 밝히며 산을 오르내리던 젊은 사람들이 이 동짓달 서리발에 구절초 꽃잎지도 죽은 듯이 숨을 죽였다.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이 부면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어느 날 아침 우르르 부면장 집으로 몰려오더니 쇠죽을 끓이고 있던 아버지의 목에 사물로 꼰 밧줄 홀랑이를 걸고 개 끌듯이 끌고 나갔다. 아버지를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끌고 나갔어요. 부면장 어르신 부자를 죽이니 개만도 못한 놈아, 내 놈이 부면장 내 살림을 차지하려고 눈이 뒤집혀서 아버지를 끌고 나가면서 그들은 목청껏 소리쳤다. 이놈들아, 니놈들 죄를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천벌받을 놈들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니놈들 죄를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발뿌리에 힘을 쏟아 땅을 밀어 버티고 홀랑이 밧줄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며 발버둥치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센 아버지였지만 네 사람의 청년들에게는 당하지 못했다. 그들이 홀랑이 밧줄을 잡아당기고 아버지를 끌고 이슬이 안개가 되어 몽글몽글 퍼지는 까치산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요 이놈들아 요 부분 기억 니은으로 묶어두시면 아버지는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고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무고한 누명을 무고한데 죄가 없어요. 그런데 누명을 씌운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부면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36번의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얻은 힌트고 작품을 분석하면서 그것들을 알아내고 있는 거죠. 나는 이미 아버지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가 아버지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아버지를 살려낼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목이 터지도록 아버지를 부르며 뒤따라갔다. 그러자 아버지를 끌고 가던 청년들이 나를 붙잡아 동구 밖 상여 바위 옆 마을 사람들이 개를 잡을 때 매달아 죽이는 Y자 모양의 미루나무에 묶어버렸다. 나는 미루나무에 묶인 채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상수리 나무며 복가시 나무, 가시나무, 쥐똥나무, 황철나무 등 잡목이 울창한 까치산 후미진 계곡 속으로 끌려간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슬픔과 분노가 번복된 아버지의 울부짖음만이 산울림처럼 쩌렁쩌렁 울려왔다. 월곡리 사람들은 아무도 아버지의 죽음을 말리지 않았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희생을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거죠. 아까 힌트에 나왔던 거죠. 아이들과 노인들까지도 마을 앞 돈들막 위에 모여 서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표정하게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방조하고 있는 거죠. 까치산 계곡에서 울려온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심장에 송곳이라는 아픔이 장면 듣고 있을 뿐이었다. 중략줄거리가 나옵니다. 나는 친구 장돌식과 함께 아버지를 묻은 후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하리라 결심하고 고향을 떠난 지 3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장돌식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월곡리에서 나가서 장사치가 되어 돈 번 이야기를 했고 아주 죽기 길을 쓰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요 이제 마을로 돌아온 겁니다. 그는 내게 그의 홀어머니가 연병에 걸려 죽은 이야기며 전염병 혹은 장티푸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장가를 들자 주막을 걷어치운 것. 요즘엔 떡갈나무 잎을 따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팔아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줬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가난하지만 병신인 자신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사는 건강한 아내와 말 잘 듣는 6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우리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 윤기가 자르르한 달빛이 비단처럼 우리의 우정을 감싸주었다. 달빛이 까치산 계곡을 빗질하듯 곱게 훑어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30년 전에 아버지가 마을 청년들한테 끌려가면서 울부짖던 목소리가 찌르르 뇌를 뚫었다. 과거를 다시 회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식이에게 물어봅니다. 장돌식에게. 참 부면장내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그때 아버지를 끌고 간 마을 청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며 물었다. 살림이 작살났다네. 작살나다니 왜? 모르지. 부면장 손자놈이 다 새글이 다 묵었으니까. 도련님은 살아계시고 그 양반 불쌍하게 됐네. 우리 모양으로 날마다 떡갈나무 잎을 따러 다니기네. 살아있다니 다행이구만. 그 양반한테만은 우리 아버님이 부면장 어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부면장 어른 부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줘야. 그 걱정을 말소. 우리 아버님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네. 그 일이라면 풀세. 만천하에 밝혀졌다네. 자네가 월곡리에서 나간 뒤 한 5년쯤 되었을까? 비석거리 덕길이하고 두껍다리 옆 만춘이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졌는데 덕길이 입에서 부면장 부자와 이장을 죽인 것이 바로 만춘이 내놈이라고 하면서 그 죄를 덮어 씌우려고 자네 아버님을 애매하게 죽인 것까지 폭로가 되고 말았네. 이제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어떤 무고함이 밝혀진 거죠. 그래 만춘이 뭐라고 하든가 혼자 한 일이 아니라고 같이 한 일이라고 물고 늘어지더만 그때서야 월곡리 사람들은 자네 부친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알았지. 장돌식이의 말을 들은 나는 실팍한 돌멩이를 하나 집어 마을 쪽으로 힘껏 던지고 나서 달빛이 점점 맑아지는 까치산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들 다 그대로 월곡리에 사는가? 나는 그날 아버지를 까치산으로 끌고 가던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며 물었다.
만춘이만 월곡리를 떠나 살다가 3년 전에 다시 돌아왔네. 나는 비로소 장돌식이한테 월곡리에 돌아와서 해야 할 일들을 말해 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수를 감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4번 문제 보도록 하죠.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고. 자, 1번 인물의 내적 갈등으로 인해 사건이 심화되고 있다. 인물의 내적 갈등 아니죠.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건이 심화되는 것은 맞지만 내적 갈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 심화는 맞아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 이거 틀렸죠. 과거형 어미죠. 뭐 쇠죽을 끓이고 과거형 어미 뭐 보시면 구절 조건입 지듯 죽은 듯 숨을 죽였다. 과거 시제 선어물 어미 들어가 있죠. 과거형 어미를 사용했다는 거. 3번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로 사건의 경과. 객관적인 태도? 아니죠. 주관적인 태도죠. 개 끌듯 끌고 나갔다. 이거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사건의 긴장감을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제시하고 서술해서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요약적으로요? 아니죠.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35번입니다.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 몇 날을 푹 자고 나서야 얼굴에 서서히 슬픔과 분노를 함께 떠올렸다 라고 하면서 가족의 일 슬픔보다 생리적 욕구 충족이 원저할 만큼 힘들었음을 보여준다. 이거 맞죠? 니은 보죠. 니은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부면장내 부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건 아니죠. 아버지는 무고하다는 게 뒤에 드러났잖아요. 이건 틀렸죠. 나는 아버지가 저 젊은이들에게 끌려나가면 죽을 것이다라는 예감을 하고 그 직관으로 그걸 알게 된 것뿐이지 아버지의 죽음에 그 부면장 부자의 죽음에 아버지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아들이 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부면장 부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틀렸다.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디귿 보시죠. 인물이 소박하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음. 그러면서 그는 비록 가난하지만 병신인 자신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사는 건강한 아내와 말 잘 듣는 여섯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했다. 이거 맞죠? 리을 그 양반 불쌍하게 됐네.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인물 도련님이라는 인물의 어려운 처지를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 장돌식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움 장돌식의 말을 들은 나는 실팍한 돌멩이를 하나 집어 마을 쪽으로 힘껏 던지고 나서 달빛 점점 맑아지는 까치산을 바라보았다. 인물의 행동과 배경을 제시해 주인공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왜요? 아버지의 누명이 풀린 것을 알게 된 나의 심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36번 보기를 아까 봤으니까요. 1번 가죠. 만춘이가 마을 사람을 해친 행동은 인간성 파괴된 모습. 맞죠? 자신의 어떤 그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 해친 행동은 인간성 파괴된 모습이다라는 거. 이것이 다 전쟁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 분열된 월곡리 공동체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니죠. 나는 계속 복수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만춘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 같이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마을이 점점 더 분열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넌지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부면장내 가족들은 부계업자에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꼈어. 맞죠? 4번 월곡리 사람들은 아버지의 죽음의 고통을 느꼈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침묵했다. 그렇죠. 5번 붉은 별을 붙인 사람들이 사라지고 푸른 제복의 도련님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한국전쟁의 전선이 오르내렸음을 알 수 있다. 이거 맞지요?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4번부터 36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복습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맞고 왜 틀렸는가에 대한 해결을 명백하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등급이 상승될 수 있다는 것. 국어 공부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사고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